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공격. 공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상대편을 가격하거나 때리는 기술을 얘기하는데, 공격이라고 하면 공격 기술에는 지르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르기 같은 경우는 전권 지르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찌르기. 찌르기와 지르기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찌르기 같은 경우에는 칼 같은 거, 손을 이렇게 칼 모양으로 만들어서 찌르기, 이렇게 편손끝 찌르기라든지 아니면은 두 손가락을 이용해 상대편을 찌르는 동작들을 찌르기라고 합니다. 그다음 찍기. 찍기라면은 팔꿈치라든지 다양한 부위를 이용해서 상대편을 찍듯이 말 그대로 찍기. 그다음 치기. 동작 이름들이 다 비슷한데, 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권도 동작을 얘기하면 한 손날로 목치기 이렇게 이름을 붙이요. 그다음 차기. 차기라고 한다면은 발차기, 앞차기, 돌려차기. 그다음 꺾기. 손을 꺾는다든지 이런 동작을 꺾기. 그다음에 상대편을 넘어뜨리는 넘기기, 이런 것들을 공격 기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격의 상반되게 방어 기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방어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선 막기. 태권도 기본 동작 책에 보면은 다양한 막기가 있는데, 아래 막기 또는 내려 막기라고도 하죠. 몸통 막기, 얼굴 막기, 이런 동작들은 방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름에 막기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다음 빼기, 이런 동작들이 있거든요. 빼기. 누군가 날 잡았다. 잡았을 때 이 손목을 풀로 헤쳐서 빼는 동작, 이것도 방어에 있고, 그리고 상대방하고 나랑 신체 접촉 없이 상대편이 온다, 피하기, 이런 동작들도 방어 기술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태권도의 기술책이 크게 세 가지라고 했는데, 공격과 방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하나가 보조 기술이라고 하는데, 보조 기술에 보면은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먼저 서기, 그다음에 딛기, 뛰기, 그다음 잡기, 밀기, 이런 동작들이 있는데, 오늘 설명할 내용들은 이 보조 기술의 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서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 있는 자세예요. 태권도에서는 다양한 서 있는 자세가 있는데, 대략 한 12가지 정도가 되고, 우리들이 많이 하는 태극 품새,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서기 동작들은 채 1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품새에 나오는 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태권도장에 나왔을 때 좀 더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기의 첫 번째, 모아서기예요. 모아서기. 모아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서기는 다리로 수행하는 동작을 얘기합니다.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서기는 모든 것들이 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아서기, 말 그대로 발을 모아서. 그래서 다리를 모아서기라고 하면은 태권도에서 말하는 차렷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학교라든지 다른 곳에서 차렷 그러면은 발 뒤꿈치만 붙이고 앞에는 살짝 45도가량 돌려주는 동작을 취하는데, 태권도는 모아서기를 기점으로 차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모아서기 첫 번째 거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왼발을 한 걸음 크기, 자기 어깨 넓이 크기라고 하는데 보통 한 걸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왼발을 한 걸음 이동해서 그대로 서 있는 모양을 나란히 서기라고 합니다. 나란히 서기. 자, 두 번째, 나란히 서기. 옆으로 한 걸음 크기.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두 걸음 크기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아서기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자, 두 걸음을 이동한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릴 거예요. 무릎은 내 발가락과 직선이 되게, 허리는 피고. 이 동작을 주춤서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 주춤서기. 자, 다시 모아서기, 나란히 서기, 주춤서기. 이 세 개가 우리 태권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힘띠들이 많이 배우는 동작들입니다. 자, 이어서 측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서기에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할게요. 아까는 측면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이동을 했다면은 이번에 앞으로. 자, 왼발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왼발을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다리의 뒤꿈치는 일직선이 되게 맞춰주고, 자, 뒷발의 각도가 중요한데, 나란히 서기라든지 주춤서기는 평행이 되도록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앞서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행이 되게 서 있으면 오히려 중심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뒷발의 각도를 줄 거예요. 각도를 이렇게. 각도를 주는데 이 각도는 30도 내외, 30도에서 좀 넘어가거나 안쪽으로
30도로 와도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30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중요한 거는 이 무게의 중심이 몸의 중앙에 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스윙을 하는 걸 보면은 중심이 뒤쪽에 와 있어요. 뒤쪽에.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중심은 조금 더 앞쪽으로, 그래서 중앙에 오도록 연습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동작을 앞서기, 네 번째 앞서기라고 표현을 하죠. 앞서기. 앞서기. 자, 이 앞서기에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간다고 표현을 할게요. 이 걸음의 크기는 명확하게 누군가 안내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앞서기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상태에서 앞에 무릎을 구부린다. 구부릴 때는 앞선에 있는 발가락 끝과 무릎이 일직선이 되게 구부린다. 자, 이 동작은 앞구비석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앞구비석이. 중요한 거는 이빨의 각도는 동일하게 30도 내외로. 자, 정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예전에 태권도를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가 뒤꿈치가 일직선상에 나가 있지 않고 기본 준비 자세가 나란히 서기처럼 다리가 벌어진 상태로 이렇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나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됐지만 지금 현재 아이들 지도할 때는 일직선상 뒤꿈치가 직선이 되게 나아간 상태에서 가슴 정면, 목발의 각도는 30도 내외로 진행합니다. 앞구비서기, 자, 모아서기, 나란히 서기, 주춤서기, 앞서기, 앞구비서기 다섯 가지 배우고, 걸음은 앞서기는 앞으로 한 걸음, 앞구비는 두 걸음 크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여기서 변형된 동작 하나 더 나가도록 할게요. 앞서기에서 앞발을 뒤꿈치를 가볍게 들고 뒷발에 모든 중심을 준 상태로 주저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뒷발에 힘의 90% 이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동작이 어떻죠? 웅크려 앉았잖아요. 우리가 범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범이라면 호랑이가 웅크려 있는 자세, 호랑이가 뛰어오는 자세, 범석이. 범석이는 기본 자세가 앞서기가 되는 자세고, 여기서 앞발의 뒤꿈치를 들고 뒷발의 무게 중심을 90% 이상. 가장 중요한 건 무릎이 벌어지지 않고 안쪽으로 보이게. 범석이. 여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범석이. 이거는 동작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품새가 높아지는, 품새로 치면은 태극 품새의 일곱 번째, 태극 7장 이상부터 나오게 되겠죠. 자, 여섯 번째를 했고, 자, 다음 동작. 모아서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리가 나란히 선 상태로 시작을 했고, 앞서기 앞구비도 동일하게 이렇게 평행이 된 자세에서 뒷발 각도만 30도로 틀었습니다. 자, 이번엔 아예 시작점을 바꿀게요. 시작점은 이은자 모양으로 측면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자 모양. 여기서 한 걸음을 이동할게요. 한 걸음. 그리고 가슴은 약간 45도 각도. 나란히 서기와 동일하지만 다리가 직각이 된 형태. 이 자세는 엽석이라고 합니다. 엽석이. 자, 엽석이는 품새로 치면 태극 5장에만 나와요. 태극 5장. 태극 5장이 언제 나오지? 첫 동작. 앞구비 아래바퀴를 수행하고 내려치는 동작에 완성된 자세가 엽석이라고 합니다. 엽석인데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오른석이, 그 다음에 왼쪽에 나와 있으면 왼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엽석이는 크게 나오지 않으니까 태극 5장에만 나오는 게 엽석이구나 라고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한 걸음 크기. 여기서 제가 임의로 걸음수를 설정을 할게요. 여기서 반 걸음을 더 나아간다고 할게요. 한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 반 크기. 그리고 중심은 이쪽은 이쪽 무릎에 맞추는 느낌으로, 우리는 앞으로에 맞추는 느낌으로 이렇게 앉는 자세를 뒷구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뒷구비석이. 앞구비석이가 있고 뒷구비석이가 있는데, 앞구비석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무릎만 구부리고 뒤에 무릎은 쭉 펴고 있어야 되는 반면, 뒷구비석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무릎만 구부리는 게 아니라 양 발을 같이 구부리고, 어떤 분들 보면 앞발 같은 경우에는 힘을 전혀 주지 않고 피는 동작을 취하는데, 저는 아이들을 지도할 때 5대5나 아니면 뒤쪽에 조금 더 6대4의 비율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구비석이. 자, 현재 있는 이쪽 발
여러분들 보일 때는 이쪽 오른발이겠죠. 이발이 뒷굽이가 되기 때문에 오른 뒷굽이 서기가 되는 겁니다.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앞발이 기준이 아니라 뒷굽이는 뒷발이 기준이기 때문에 뒤에 오른발이 있다 그러면 오른 뒷굽이 서기, 왼발이 뒤에 있다 그럼 왼 뒷굽이 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중심이 약간 물러서 있기 때문에 주로 방어 아니면 내가 다음 동작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품새를 보면 주로 막기 동작, 방어하는 동작에 뒷굽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뒷굽이에 이어서 이제 어려운 서기들 한 두 가지 나왔는데 꼬아서기예요. 꼬아서기 몇 번째인가요? 8번째는 되겠네요. 꼬아서기 말 그대로 다리를 X자로 교차해서 꼬아선다는 얘기인데 꼬아서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앞꼬아서기 그리고 뒤로 하는 뒷꼬아서기. 자, 이름 앞에 앞이라는 말이 붙었다. 그럼 앞발에 뒤꿈치를 들어주면 되는 거고 뒷꼬아서기다. 뒷발에 뒤꿈치를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꼬아서기 형태가 좀 다른데 먼저 앞꼬아서기부터 설명을 할게요. 앞꼬아서기. 태극 팔짱에 보면은 그 상태를 맞게 해서 지금 수행하고 이동할 때 앞꼬아서기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중간에 나오는 형태인데 이 앞발이 이동을 하면서 자, 앞발이 뒤꿈치가 그런 상태로 뒷발의 정방이야 앞발의 종아리가 붙는 형태 이게 앞꼬아서기 이동의 교차점이 되겠죠. 앞꼬아서기는 뒷꼬아서기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 진행 방향에 멈추는 동작 태국 5장에 앞차기를 차고 등주먹 앞치기를 할 때 상대편 발이 밟음과 동시에 뒷발이 자연스럽게 약간 브레이크를 잡는 듯한 느낌으로 뒷꼬아서기니까 뒷발에 뒤꿈치가 떨어지고 앞발의 종아리에 정강이가 붙는 형태로 그걸 꼬아서기라고 합니다. 마지막 학다리서기. 학다리서기는 학이 여러분들 먼저 알죠. 우리 학 그러면은 한 발로 서 있는 게 포인트예요. 자, 먼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배웠던 주춤서기 자세입니다. 학다리서기의 기본은 주춤서기예요. 주춤서기에서 이 발날 안쪽에 있는 안쪽 날을 무릎 옆에 붙이는 자세가 학다리서기입니다. 자, 이 발을 그대로 갖다가 붙여서 중심을 잡고 쓰면은 학다리서기가 되겠죠. 여기서 자세가 한 발로 쓰다 보니까 많이 힘들리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친구들 특징이 무릎을 펴는 동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라 주춤서기처럼 무릎을 꼭 구부려서 갖다 붙이고 발 모양도 발등이 피는 형태가 아닌 무릎 옆에 붙는 형태. 자, 여기서 변형된 자세로는 오금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학다리서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배웠던 서기 동작들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다리 잘 붙나요? 자, 다리 붙인 형태 모아서기. 옆으로 한 걸음 나란히 서기. 두 걸음 무릎을 구부리고 주춤서기. 자, 앞으로 이동하면서 한 걸음 앞으로 뒷발의 각도는 30도 앞서기. 한 걸음 더 두 걸음 크기 무릎을 구부렸다. 앞구비 서기. 자, 여섯 번째 앞서기에 뒷발에 힘을 90% 주고 뒤꿈치를 들어서 앉는 범서기. 그 다음에 다리가 니은자에서 시작되는 옆서기. 뒷구비 서기. 그 다음에 꼬아서기. 꼬아서기. 그리고 앞꼬아서기. 마지막 학다리 서기까지 몇 개인가요? 10개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는 서기로는 덧다리 서기라든지 모서기라는 동작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평소에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배우는 동작들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배웠던 서기 동작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아까 우리가 크게 얘기했죠. 태권도의 기술체계는 공격과 방어, 그 다음에 보조 기술의 첫 번째 방금 서기를 이야기했어요. 서기.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 뭐 딛기, 뛰기, 잡기, 밀기, 그 다음에 준비 자세, 특수품이라 해서 작은 돌적이 뭐 큰 돌적이들이 있는데 오늘은 서기만 배워봤어요. 서기. 품새에서 꼭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동작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심사를 볼 때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품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러한 동작들이 연결된 하나의 형태인데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영화 쿵푸 팬더 기억하시죠? 팬더에 보면은 스승님이 그 팬더 친구한테 기술을 전수를 해줘요. 전수를 해주는데 우리가 보통 쿵은 우슈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태극권, 장권 이런 것도 있어. 나는 뭐 태극권의 고수다. 내가 나의 태극권을 여러분들 내 제자한테 전수를 해주겠다. 그러한 하나의 형태를 태권도에는 품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품새를 계속 스스로 함으로 통해서 태권도의 기술을 습득하는데 그 품새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새는 내 스스로가 태권도를 연습할 때 누구나 꼭 해야 합니다. 아주 재미없고 따분할 수 있지만 품새는 태권도 심사, 시험의 하나의 과목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고 내 스스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트레이닝은 이론 수업이 되겠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